은주는 그날 아침 마당에 앉아 강낭콩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침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은주야, 부엌 불 좀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콩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빠 상철의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오빠가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1968년 여름이었습니다. 집들은 낮고 좁았습니다. 골목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었습니다. 은준의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몇 안 되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자는 시집이 인생이다. 저녁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밥상을 내오는 어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주는 밥을 먹으면서 시선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는 상철이만 하면 된다. 은주는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오빠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상철의 눈빛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부엌과 마당을 오갔습니다.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주의 손에 된장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은주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상철의 손이 이불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은주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문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는 은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선 말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에는 여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강낭콩, 넝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은주는 자지 못했습니다. 귀를 세우고 문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주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주는 15살이었습니다.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주에게 넓은 치마를 입혔습니다. 부엌에서만 일하게 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챈 것은 12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주가 밥상을 들고 나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치마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국그릇이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이 집안이 망신당했는데. 아버지는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흔들었습니다. 누구냐? 누구 새끼냐? 은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동네 박씨네 아들이냐? 아니면 김씨네 놈이냐? 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렸습니다. 여보, 안 됩니다. 밤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놔. 저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상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은주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젊은 남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준의 집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해라. 누구냐?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고? 이 집 사람입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년이 감히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은주가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얘 오빠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여보, 제발.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다 죽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철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상철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애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상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은주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는 지게를 꺼냈습니다. 은주를 태웠습니다. 절에 맡기겠다. 거기서 애나 낳아라. 여보, 안 됩니다. 한겨울인데 닥쳐! 아버지는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은주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턱까지 올라가다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내려라. 은주는 지게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게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은주는 눈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쌀이 조금, 돈이 몇 푼 들어 있었습니다. 산 넘으면 정순자 아줌마 집이 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은주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거라. 얼어 죽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보따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산 너머를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 속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산을 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주의 신발은 젖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었습니다.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쥐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리며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순자 아줌마. 은주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돌방이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깨어났구나. 정순자는 물을 은주 입에 댔습니다. 은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듣긴 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며칠 있다가 수원으로 가야겠다. 내가 아는 식당이 있어. 거기 사장이 괜찮은 사람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름 후 은주는 수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순자가 버스비를 냈습니다.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이 주소로 가. 박 원장이라고 하면 알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멀어졌습니다. 집이 있던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원 공단이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쪽지를 보며 길을 물었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작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대성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이십니까? 그래. 너 정순자가 말한 애구나. 박 원장은 은주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배를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힘들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야.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는 뒤쪽 쪽방에 줄 테니까. 밥은 여기서 먹고, 애 낳으면 한 달 쉬어. 그 뒤엔 다시 일해야 해. 감사합니다. 은주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은숙이와 미자였습니다. 둘 다 2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15입니다. 어머 어린 것이.
미자가 은주의 배를 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손님 대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작았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은숙이가 물었습니다. 진우요. 진실진. 빛날 우. 좋은 이름이다. 한 달 뒤 은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식당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재웠습니다. 일하다가 울면 달려가서 젖을 물렸습니다. 다시 일했습니다. 저의 아빠는 어디 갔어?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사정이 있는 애예요. 미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주는 진우를 안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밤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괜찮아. 은주는 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우릴 해치지 않아.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마루를 기어다녔습니다. 손님들이 진우를 귀여워했습니다. 엿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 박 원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박 원장에게 기어갔습니다. 박 원장은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녀석, 눈망울이 맑네. 은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이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너 참 대단해. 나였으면 못 버텼을 거야. 언니들이 도와줘서 버틴 거예요. 그래도 넌 강해. 그 나이에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진우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밤 별이 보였습니다. 우린 괜찮아질 거야. 은주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창문 너머로 새벽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진우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 은주는 진우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은주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예요.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건축가 되고 싶어. 진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말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진우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은주는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공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 엄마는 나한테 포기하지 않는 걸 가르쳐 줬어. 진우는 고등학교에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건축학과였습니다. 은주는 합격증을 들고 울었습니다. 졸업한 진우는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은주에게 작은 아파트를 얻어줬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얘기는 왜 안 해?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죄가 없어. 나는 학교도 못 갔지만 너는 내 세상에서 살아라.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실은 내 몫이야. 하지만 희망은 내 거야. 은주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웃었습니다. 은주는 74살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 나중에 혼자 배웠지. 도서관을 나오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2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에서의 일들을, 산을 넘던 날을, 진우를 키우던 날들을. 가족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을 나설 때 생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 정말 말 안 해줄 거예요? 은주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건 하나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전 그 새벽의 냄새가 났습니다. 문이 없으면 벽을 뚫어서라도 나가야 해.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어두었습니다.